최근에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한번 시끌시끌했었죠. 오늘 이 논란의 전말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테슬라 보조금 0원? 아니, 이 한 문장 때문에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. 잘 팔리던 테슬라가 하루아침에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뻔했다는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모든 논란의 시작은요, 바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한 보조금 개편안 때문이었습니다. 이게 기존 방식을 그냥 싹 다 뒤엎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. 자, 여기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뭐가 바뀌었냐면요, 평가 기준이 차 그 자체가 아니라 차를 만든 회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 차 성능이 좋냐, 주행거리가 기냐 이런 걸 봤다면 이제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뭘 얼마나 투자했냐 이걸 따지겠다는 거죠. 확 다르죠?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. 이건 뭐 거의 넘을 수 없는 벽이나 마찬가지였어요. 특히 우리나라에 막 들어온 테슬라나 폴스타 같은 회사들한테는요. 아니 갑자기 R&D 센터를 지으세요. 특허 20개 내세요. 신용등급 높여오세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었죠.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. 소비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왔고요. 이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서 순식간에 국회까지 닿았습니다. 그리고 결국 4월 8일 국회에서 이소영 의원이 기호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따져 묻습니다. 아니 이거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러다 전기차 시장 다 죽습니다.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죠.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장관이 그 지적을 그냥 인정한 거예요. 죄송하다, 오해 없도록 빨리 다시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. 와,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. 자,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. 이게 그냥 정부가 미안, 실수했네 하고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,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. 말 그대로 여러분의 승리였던 셈입니다.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런 무리수 같은 정책을 갑자기 내놨을까요? 사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. 힌트를 얻으려면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 2024년 일본으로 가봐야 합니다. 이때 일본도 우리랑 아주 비슷한 보호무역 정책을 폈어요. 목표는 딱 하나였죠. 막 밀고 들어오는 중국의 BYD,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로부터 자국 브랜드를 지키겠다. 그래서 뭐 충전소를 얼마나 지었냐, 서비스 센터가 몇 개냐, 이런 식으로 외국 기업들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들을 들이밀었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그냥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시장이 거꾸로 간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요. 판매량이 3분의 1 토막, 그냥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요. 결국 국내외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겠죠. 그래서 일본이 2년 뒤인 2026년에 정책을 180도 확 바꿉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. 일단 첫 번째, 보조금 액수부터 확 늘렸습니다. 최대 130만 엔, 우리 돈으로 거의 1,300만 원까지요. 죽어가던 시장에 다시 불을 지펴서 일단 판 자체를 치우자는 전략이었죠.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한 수를 숨겨둡니다. 바로 MET 인증 배터리라는 조건이에요. 이게 뭐냐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 배터리 괜찮다 하고 인증해준 배터리를 써야 보조금을 최대로 주겠다는 거예요. 뭐 당연히 그 인증 일본산 배터리에만 해줬겠죠?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보입니다. 중국 BYD는 보조금이 거의 깎여나가죠. 그런데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, 그리고 당연히 자국 기업인 도요타는 최대 보조금을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. 그림이 딱 그려지죠? 이 영리한 전략, 결과는 어땠을까요? 대박이었습니다. 2026년 1분기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80%나 뛰었고요. 특히 도요타는요, 판매량이 무려 34배가 늘었어요. 34,000%입니다. 이건 뭐 거의 기적이죠. 자, 그렇다면 일본의 이 극적인 실패와 성공 스토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? 일본 사례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바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. 일단 첫 번째는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. 다양한 차들이 들어와서 막 경쟁하고 소비자들이 이것저것 고를 수 있게 만들어야 시장이 커지잖아요. 자국 산업 보호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.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처럼 영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.
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우리에겐 세계 최강의 무기가 있잖아요. 바로 배터리죠. 일본처럼 LG, 삼성, SK 이 자랑스러운 국산 배터리를 쓰는 차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, 이거 충분히 써볼 만한 카드 아닐까요? 이미 GM, BMW, 페라리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다 우리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. 예전에는 지자체 보조금이 다 떨어지면 연말에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샀잖아요. 이제는 그럴 때 중앙정부 예산을 먼저 끌어와서 쓸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하니까요.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결국 이번 보조금 해프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. 바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이면 정말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.